여러분 안녕하세요. 또리쌤이 왔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개유정난 그날 1453년 10월 10일 음력이에요. 결국은 이날이 오고 말았어요. 수양대군은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좌의정으로 있었던 김종서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종서는 세종 시절에 북방의 백두산 호랑이, 북방의 호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오랑캐들을 굉장히 용감무쌍하게 물리쳤던 장군이기도 하고 과거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문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세종대왕이 굉장히 아껴서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병조 판서를 맡길 정도였어요. 예전에 제가 황희정승 이야기를 할 때 김종서 장군이 굉장히 거만하게,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렇게 고위관직에 오르다 보니 거만하게 굴다가 황희정승한테 한번 혼나는 이야기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 김종서 그리고 황보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단종을 둘러싸고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황표정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노란 점을 찍어서 단종이 유놈으로 이렇게 내려서 오금을 내려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하는 그런 결제 방식을 택했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신하들이 왕을 잡고 이렇게 흔들고 좌지우지하고 모든 국정을 다 맘대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다가 야심도 있었어요. 중국으로 이제 명나라로 단종의 그 이제 즉위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임무를 받고 갔다 오죠, 명나라로. 자, 근데 그것도 자청에서, 원래는 안평대군 바로 밑에 삼남이었던 안평대군이 가기로 자청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딱 그걸 막아버리고 본인이 갔다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야심이 있었단 얘기죠. 중국에 가서, 명나라에 가서 내가 지금 조선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왕자이고 능력 있는 왕자인지를 이렇게 얼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도 돼요. 자, 그렇게 돌아와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을 텐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수양대군은 돌아와서 이제 그 본인의 그 입지를 점점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양대군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때 어떤 사람들을 주로 끌어들이냐면,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그렇게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출세에 약간 불만 있는 사람들, 아니면 태생적으로 뭔가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요. 자, 그런데다가 계층도 굉장히 다양해서 천민, 노비 출신도 끌어들입니다. 힘만 세고 지력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수양대군한테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책사, 굉장히 두뇌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한명회라는 사람이에요. 이 한명회에 대해서는 제가 개유정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명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굉장히 걸출한 사람이에요. 말로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칠삭동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한명회라는 사람이 딱 붙어서 수양대군과 이제 작전을 짜게 되죠. 자, 개유정난이라고 하면 개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난리예요. 근데 보통은 정치적으로 변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위에 올라서면 반정이란 말을 쓰죠. 자, 근데 반정이란 말을 안 쓰고 정난이란 말로 넘어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왕을 바로 내치지 않고 본인이 권력을 굉장히 크게 누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이렇게 흐른 다음에 단종을 내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반정을 일으키려면 현재 있는 왕이 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못해서, 그래서 나라가 좀 뭔가 기울어지려고 하는 위기가 있다거나 불만이 커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은 안 돼, 그리고 몰아내는 것이 반정이에요. 그런데 단종은 나이가 어릴 뿐이지, 사실 나이가 한 3년 정도 왕위에 있을 동안에 점점점 왕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그런 굉장히 명민한 그런 면모를 엿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정의 요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요소가. 그래서 정난이라는 그런 용어를 채택을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한명회랑 같이 작전을 짜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종서, 이 사람부터 해치워야 돼요. 자, 그래서 언제 디데이를 잡았냐면, 단종이 궁궐 바깥쪽에 이제 결혼해서 나가 살고 있는 누나 경혜공주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한 날, 그러면 궁궐에
경계가 좀 느슨하겠죠, 군인들. 자, 요 날을 디데이로 삼아서 궁궐로 쳐들어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하들, 홍달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궁궐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있어라. 그리고는 본인은 김종서 집으로 가요. 영화도 있었고 드라마도 많이 있었어요. 자, 가서 근데 관복 차림으로 갑니다. 가서 하는 말이, 대감,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궁궐로 입고를 하는데 사모 뿔이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자에 쓰는 그 약 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뿔, 그 뿔이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이대로는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 사모를 좀 빌려주시오. 그 이름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김종서가 그 당시에는 그 전날, 전전날, 전전날까지 계속해서 수양의 사람들이 자꾸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경계심을 좀 늦추어 놓은 것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왕자가 왔는데 이 수양대군이 설마 반심을 품고 있으리란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서 들어오시오 하는데 수양대군이 안 들어갑니다. 마당에 딱 버티고 서서, 내가 대감을 흠모해서 편지를 한 통 써왔으니 이걸 한번 보시오. 편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빛에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펴보는데, 그때 눈짓을 딱 이제 하니까 천민이었던 임어우른이라는 사람이 뒤로 몰래 돌아가서 철퇴로 그냥 머리를 그냥 쳐버린 거예요. 쓰러지겠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가 쫓아오니까 김승규를 철퇴로 내리치고 칼로 베어서 살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개유정난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궁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종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잖아요. 근데 단종한테 김종서를 위시해서 이런 사람들이 반정을 그러니까 역무를 일으키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눈치를 채고 이것을 지금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종은 어리둥절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되죠. 그렇죠? 무섭잖아요. 자, 그 다음부터 이 수양대군이 어떻게 하냐면 각종 요직은 다 차지합니다. 영의정 부사, 그러니까 명예직 영의정인데 실권을 쥐고 있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조판서, 병조판서, 그러니까 이 인사권, 병권, 그 다음에 국정을 총괄할 수 있는 권력을 다 잡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최항이라는 사람한테 관료들의 명단을 달라 그래요. 최항이 딱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런데 그 위세를 못 이겨서 명단을 내준 거예요. 실제 수양대군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궁궐 들어가기 전에 이제 10월 10일 날 저녁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궁궐로 들어가려고 하니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그 사람들 중에서도 딱 듣자마자 이거는 영모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르르 이제 빠져나가서 뒷문으로 도망갔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사람들이 별명 없으니까 이제 오늘 일을 도모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요? 다음으로 미룰까요? 그럴 때 수양이 다 가라, 나 혼자라도 가겠다 막 그러면서 궁궐로 갔거든요. 그것은 이미 도망간 사람들이 정보 유출이 되면 본인이 생각했던 게 아예 그냥 무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최항이 이렇게 명단을 주니까 그 명단을 보고 한명회와 같이 그 유명한, 제가 빨간 글씨로 쓸 거예요. 아이고, 잘 보이시나요? 살생부를 작성을 해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릴 것인가를 작성을 딱 한 거예요. 그 관리 명단을 보고. 자, 그리고 단종의 명령을 빙자해서 한밤중에 관료들을 다 일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밤중에 이제 궁궐로 들어오는데, 그 왜 드라마인가 영화가서 보면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궐문이 이렇게 이제 닫혀 있으면 병사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가서 자, 나 왔으니 문 열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밖에서 그 소리를 그러니까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살생부에 적힌 대로 죽여야 될 사람이면은 이제 들어오면서 철퇴로 머리를 쳐서 이렇게 죽이고, 살릴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다 처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황보인 그러니까는 수양대군한테 협조적이었던 정인지 이런 사람들 빼고 황보인이라던가 최항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모두 철퇴에 맞아가지고 깨져서 이렇게 사망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수양은 자기 사람들로 추려가지고 이제 정권을 이렇게 장악을 한 거죠. 자, 그러니 단종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쵸? 큰아버지,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위에 올랐을 때, 그랬을 때도 종친들은 원래 궁궐에 출입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고 왕의 부름을 받아야 되거나 그럴 만한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단종이 막 불렀거든요. 작은아버지를 옆에 두고 뭔가 이렇게 의지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믿었던 작은아버지가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난을 일으켜서 옆에 있었던 그런 충신들 신하들을 다 쳐버리고 이제 권력을 잡고 단종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거죠. 자,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결국은 한명회의 그런 이제 권유를 받고 그러니까 반정을 일으켰던 여러 사람들의 권유를 받고 단종을 내치게 돼요. 자, 단종은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상황이라고 하면은, 자, 윗상자를 써서 왕 위에 있는 왕, 그러니까 전임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아있는 상황이 되어서 권자를 물러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기어코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쇠조라고 하는 그런 나중에 시호를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상황으로 있는 이 단종이 이렇게 있다 보니 이 사건을 두고, 그러니까 이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것을 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들끓겠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거기에서 세조를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 결국은 단종이 궁궐 안에 있으니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반정 세력들이 단종을 저 지방으로 귀양까지 보내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벌어지게 돼요. 자, 이 개요장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단종 진짜 불쌍해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차츰차츰 하나하나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사실 재밌다기보다는 슬프죠, 그렇죠, 안타깝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어쨌든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이렇게 해서 스미듯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점점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하는 제 의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또 어떠셨을까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시면 또 다음 시간에 더 풍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